아이고, 병원만 다녀오면 지갑이 훌쩍 가벼워져요.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부쩍 늘어납니다. 감기처럼 가벼운 병은 물론이고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평생 챙겨야 하는 약도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 한 달에 병원비로 3, 4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이상 나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렇게 지출이 계속되면 내가 번 돈이 전부 약값으로 들어가네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혹시 선생님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병원비를 다 부담해야 하는 줄 알고 그냥 내고만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사실은 일정 금액을 넘기면 그 이상은 나라에서 다시 돌려준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건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제도를 알고 챙기시는 분들은 매년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10분 중 8분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잘 모르세요. 결국 알고 있는 사람만 챙기고 모르는 분들은 자기 돈으로만 다 메우고 계신 거죠.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실제로 131만 원 넘게 돌려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병원비로 그렇게 큰 돈을 쓰셨는데 다행히 제도를 알고 계셔서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으신 거죠. 반대로 같은 금액을 쓰고도 전혀 돌려받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몰라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아픈데 똑같이 돈을 쓰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갈린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병원비 때문에 한숨 쉬실 필요 없습니다. 나라에서 이미 제도를 만들어 두었고 우리가 챙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어렵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계좌 하나만 등록해 두면 초과 금액이 생길 때마다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그런데 그 계좌 등록조차 안 하신 분들이 많으니 이걸 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르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아파서 쓰는 돈인데 누가 대신 내주겠어 하고 그냥 포기하신 적이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환급까지 해줍니다. 단 우리가 몰라서 안 챙기면 그대로 사라지는 혜택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최소 112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평생 손해지만 아시면 바로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제도가 생긴 걸까? 하고 궁금하실 겁니다.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이유에서 출발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수술도 해야 하고 입원도 오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있긴 하지만 본인이 내야 하는 비율이 그대로 남아있죠. 이게 쌓이다 보면 가정이 흔들릴 정도가 됩니다. 집 팔아서 병원비 대야 하나? 이런 절망적인 말이 나올 정도였던 겁니다. 나라에서도 이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 이건 제도적으로 막아야겠구나.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일정 금액 이상은 개인이 감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가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파탄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요, 조금 지나고 보니까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득이 조금만 높아도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퇴를 했는데 연금 조금 나오고 집안에 저축 조금 있는 분들,
서류상으로는 형편이 괜찮은 계층에 속하지만 실제로 병원비 앞에서는 허덕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단순히 혜택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제도예요. 그런데도 이걸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국민 전체가 병원비 걱정 때문에 무너지는 걸 막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면 병이 더 커지고 결국 더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일정 부분을 나라가 부담해주면 치료를 제때 받아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게 오히려 사회 전체 비용을 줄이는 거죠. 어르신들도 주변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유, 나이 드니까 병원비가 무섭다. 또 어떤 분은 아파도 병원 못 간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실제로는 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일을 못하게 되고 가족이 간병에 매달리게 되고 결국 전체적으로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본인 부담 상한제는 단순히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또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그럼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 그냥 대충 정해놓고 주는 거냐?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사람의 상한액을 따로 정해둡니다. 그래서 누구는 112만 원, 누구는 200만 원, 또 누구는 598만 원까지 다 다른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어르신들께서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왜 못 받았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아직 상한액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한액이 250만 원인데 200만 원만 쓰셨다면 환급이 없는 거죠. 하지만 300만 원을 쓰셨다면 250만 원까지는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 50만 원은 돌려받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냈는가, 그게 기준을 넘었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병원비 많이 쓰신 해의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평소에 건강하셔서 병원비가 적게 나오는 분들에겐 큰 체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크든 작든 언젠가는 큰 병원비가 나올 수 있죠. 그때 이 제도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병원비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나라에서 막아주느냐의 갈림길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왜 본인 부담 상한제가 꼭 필요한 제도인지 감이 오시죠? 결국 이건 그냥 혜택 차원이 아니라 아플 때 누구도 혼자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안전망입니다. 아니, 이런 제도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벌써 20년 전부터 차근차근 쌓여온 제도입니다. 처음 도입된 건 2004년입니다. 당시에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소득층,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만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비 때문에 집안이 망가지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병원비가 몇백만 원씩 쏟아져 나오죠. 저소득층에게는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섰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내시고 그 이상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안전망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병원비 부담은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소득이 조금만 있는 분들도 큰 병원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은퇴하신 어르신이 연금 조금 받고 살림을 이어가도 병원비가 몇백만 원 나오면 마찬가지로 버겁죠. 결국 2009년부터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누구든 일정 금액 이상은 더 이상 내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그럼 지금은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도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특히 2014년 이후에는 소득 구간을 더 세분화했습니다. 처음엔 몇 단계 안 됐는데 지금은 무려 8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게 나눴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더 공평하게 하려는 거죠. 소득이 낮은 분일수록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낮게 정해주고요. 반대로 소득이 높은 분들은 상한액을 더 높여서 나라 재정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기준은 어떨까요? 최소 상한액은 112만 원입니다. 즉, 1년 동안 병원비로 112만 원을 초과해 냈다면 그 다음부터는 돌려받는 구조라는 거죠. 반대로 가장 높은 상한액은 598만 원입니다. 소득이 높은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본인 부담으로 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왜 생기느냐? 바로 소득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몇 년째 병원비를 꽤 냈는데 왜 환급이 없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본인 소득 구간에 맞는 상한선을 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한액이 250만 원인데 200만 원만 쓰셨다면 환급이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을 쓰셨다면 250만 원까지는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 50만 원은 환급 대상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질문도 생깁니다. 이거 매년 바뀌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기준이 조금씩 조정됩니다. 물가, 의료비 변화, 나라 재정 상황을 종합해서 해마다 상한액을 다시 정합니다. 그래서 10년 전과 지금의 기준은 다르고 앞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래전에 들었던 기억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매년 새로 나오는 기준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몰라서 못 챙겼구나. 맞습니다. 제도는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10분 중 8분은 정확히 모른 채 그냥 지나치십니다. 병원비가 워낙 자잘하게 빠져나가다 보니 1년 합산으로 상한액을 넘었는지 직접 체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결국 안내문을 받거나 환급 통보를 받고 나서야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20년 넘게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 그런데 아는 사람만 혜택을 챙기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자기 돈으로만 메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 이건 억울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로 내가 얼마를 돌려받는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먼저 원리는 간단합니다. 병원비를 쓴 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일정 금액을 넘는 순간부터는 나라에서 돌려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연간 상한액이 112만 원으로 책정된 분이라면 1년 동안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112만 원까지만 본인 몫이고 나머지 88만 원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은 분이라면 상한액이 598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경우에는 598만 원까지는 본인이 내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나라가 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왜 혜택을 못 받지? 하시는데 사실은 아직 본인 상한액을 못 넘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상한액이 300만 원인데
병원비를 250만 원만 쓰셨다면 환급이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350만 원을 쓰셨다면 50만 원은 돌려받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최소 얼마를 써야 혜택이 생기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소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본인 상한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상한액이 112만 원인 분은 113만 원만 쓰셔도 초과한 1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상한액이 250만 원인 분은 그 이상을 써야 하고요. 결국 소득 구간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질 뿐 넘는 순간부터는 초과 금액 전부가 환급 대상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환급이 한 번에 똑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쓴 병원비를 합산해서 기준을 넘으면 그때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갈 때마다 그 자리에서 환급되는 게 아니고 일정 시점에 모아서 들어옵니다. 보통은 다음 해 여름쯤에 환급 통보가 옵니다. 어떤 해에는 몇 달 먼저 잡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년 단위 정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항목이 환급 대상이 될까요?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약값은 전부 포함됩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 가리지 않고 다 합산이 됩니다. 약국에서 낸 약값도 포함이 되고요. 반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예를 들면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선택 진료비 같은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비 전부 다 돌려받는다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 부담금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병원비 많이 쓰는 해에만 의미가 있는 거네? 맞습니다. 평소에 건강하셔서 병원에 거의 안 가신 분들은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이 필요할 때가 생기잖아요. 바로 그때 이 제도가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병원비 때문에 집안이 흔들리느냐 아니면 나라에서 막아주느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사례를 보면 큰 수술 한 번 받고 나서 200만 원 넘게 환급받은 어르신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여러 해 동안 병원비가 많아서 해마다 100만 원 넘게 돌려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들어보면 단순히 작은 보탬이 아니라 생활비에 큰 차이를 만드는 제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혜택은 쓴 만큼 돌려받는다. 다만 상한선을 넘은 부분만이라는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최소 기준은 없고 상한선을 넘는 순간부터 환급이 시작됩니다. 소득이 낮은 분은 상한선이 낮아서 빨리 혜택을 볼 수 있고 소득이 높은 분은 기준이 높아 조금 더 써야 혜택이 생깁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정 금액을 넘으면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좋아, 환급이 나온다니 기분은 좋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 아마 여기서 궁금증이 가장 클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절차는 단순합니다. 우선 중요한 건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은 나라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이 따로 영수증을 모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단이 1년 동안 병원과 약국에서 쓴 본인 부담금을 다 합산해서 상한액을 넘겼는지를 알아서 따져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뭘까요? 바로 돈이 들어올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는 겁니다. 이게 되어 있으면 정말 편리합니다. 공단이 환급금을 확인하는 즉시 등록된 계좌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따로 신청할 것도 없이 자동 환급이 되는 거죠. 그럼 계좌를 안 등록했으면 못 받는 거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계좌가 없으면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 안에는 신청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종이에 계좌번호를 적어서 제출하면 며칠 뒤에 돈이 들어옵니다. 결국 못 받는 건 아니지만 번거롭고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반대로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안내문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바로 입금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간단한 건 전화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계좌 등록하겠다 말씀하시면 본인 확인 후 바로 등록됩니다. 직접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통장을 들고 가면 직원이 도와줍니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이 불편하다면 전화나 방문이 훨씬 쉽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예전에 등록한 계좌가 지금도 살아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예전에 쓰던 통장이 해지됐는데도 그대로 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급금이 보류돼서 못 받게 됩니다. 계좌를 바꾸셨다면 반드시 새로 등록을 해 두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예전에 환급 대상이었는데 몰라서 못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일정 기간 안에는 소급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3년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뒤늦게 수십만 원 돌려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또 하나, 환급 대상이 되면 대부분은 우편 안내문이 오고 요즘은 문자로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주소가 옛날 주소로 되어 있거나 연락처가 바뀌어 있으면 안내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기회를 놓칠 수도 있죠. 그러니 주소와 연락처가 최신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환급 자체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계좌 등록을 해두면 편하게 바로 입금이 되고 등록을 안 하면 안내문이 와서 신청을 거쳐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아예 모르거나 안내문을 무심코 넘기면 그제야 환급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계좌부터 등록해 두세요. 그래야 혹시 모를 큰 병원비가 생겨도 나라에서 챙겨주는 돈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좋다. 계좌도 등록했으니 이제 자동으로 들어오겠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안심되실 텐데요. 그래도 몇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괜히 헷갈리거나 손해 보실 수 있거든요. 먼저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바로바로 환급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부담 상한제는 1년 단위로 정산합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쓴 병원비를 다 합산한 뒤 상한액을 넘겼을 때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많이 쓰셨더라도 환급 통보는 보통 다음 해 여름쯤에 오게 됩니다. 이걸 모르시면 괜히 나는 왜 환급이 안 나오지? 하고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급 대상 항목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병원비 전부가 다 환급되는 건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 부담금만 해당이 됩니다.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낸 진료비와 약국에서 산 약값은 포함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예를 들어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선택 진료비 같은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왜 이 돈은 못 돌려받지? 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애초에 제도 자체가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꼭 계좌를 확인하세요. 예전에 등록한 계좌가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오래된 통장을 그대로 두고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보류가 됩니다.
만약 계좌가 바뀌었거나 해지됐다면 반드시 새 계좌로 다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급금이 몇 달씩 지연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급 환급입니다. 이미 환급 대상이 되었는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일정 기간 안에서는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3년까지는 소급이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뒤늦게 수십만 원을 돌려받은 어르신들이 꽤 많습니다. 다섯 번째, 환급 통보 방식입니다. 대부분은 우편 안내문으로 오고 요즘은 문자로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주소가 잘못되어 있거나 연락처가 오래되어 끊긴 번호라면 안내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단에 등록된 주소와 연락처가 최신 정보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이런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환급이 나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과세가 붙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은 이겁니다. 일단 등록부터 해라.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실수가 나는 아직 병원비가 별로 안 나와서 상한액을 넘을 일이 없겠지 하고 그냥 미루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건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큰 수술, 갑작스러운 입원, 이런 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가서 허둥지둥 계좌 등록을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러니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두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한번 등록만 해두면 그 이후는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해마다 다시 신청할 필요도 없고 매번 증빙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병원 다니시면서 평소처럼 진료비를 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상한액을 넘는 순간부터는 나라가 책임을 지고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몰라서 못 챙기는 분들이 많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병원비는 무조건 다 내는 게 아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나라가 책임진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앞으로 병원비 걱정이 훨씬 줄어드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몰라서 못 받았네. 괜히 손해본 거 아냐? 맞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그냥 자기 돈으로만 다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셨죠? 본인 부담 상한제는 벌써 20년 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다면 매년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으셨을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환급은 자동 계산이 된다. 내가 영수증 들고 다니며 따지는 게 아니다. 둘째, 계좌만 등록하면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걸 챙겨두면 병원비가 아무리 커져도 일정 금액 이상은 나라가 책임집니다. 어르신 지갑에서 무조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마음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면 누구나 병원비가 늘어납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 알고 챙기면 혜택. 결국 차이는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교통비 환급 제도도 알려드렸죠. 병원 다니실 때 버스비, 지하철비도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의료비 환급까지 챙기셨으니
두 가지를 함께 알고 계시면 생활비 부담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교통비, 병원비, 이 두 가지는 어르신들의 일상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의 삶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몰라서 못 받았다 하는 일이 더는 없으시길, 앞으로는 꼭 챙겨서 당당하게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라에서 주는 건 권리이지 절대 부탁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걸 당연히 누리시면 됩니다.